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원래는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오늘은 북한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도 국방부 대변인이 제발 시중에 떠돌고 있는 북한 핵시설 공습설 그리고 한반도 전쟁 발발설 이런 데 현혹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과 관련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이 주식시장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정도로 상당히 큰 여파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와 함께 최근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 그 실체 여러분께 낱낱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한반도 위기설 말이죠. 예. 이른바 증권가의 찌라시로 많이 돈다. 예.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이 요즘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새 최근 며칠 새 지금 부쩍이 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데 동의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동의를 했고 그리고 날짜까지 나옵니다. 27일 날 공습을 할 거다. 4월 27일에. 예, 27일 이제 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달도 별로 없는 어두운 때 이제 공습을 할 거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김정은이 워낙 이제 도발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로 김정은을 막 망명시키는 데에도 동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미국 주요 항구마다 한국으로 향하는 전쟁 물자가 엄청나게 지금 배에 실리고 있다. 예. 이거는 사실 지금 실제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퍼시픽 리치 훈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미국에서 군수물자를 실어나는 훈련이 실제로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또 좀 과장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투자금을 급히 회수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 번째, 4월 북폭설, 김정은 망명 압박설. 이거는 실체가 없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누가 저한테 네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하면 물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당장 김정은이 북한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로 가면 더구나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김정남 암살했지 않습니까? VX 가스로 암살을 해서 동남아권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로 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북폭 얘기는 이제 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이 30만 명이거든요. 그런 미국인에 대한 대피도 없이 갑자기 북폭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이른바 지라시에 돌고 있는 SNS상에 유포되고 있는 그 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맨 위에 두 개, 4월 북폭설과 김정은 망명설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이고 예, 사실 좀 세 번째 군수물자 한반도 대량 유입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퍼시픽 리치 후방의 군수물자를 전방의 그 전투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군수물자가 한국으로 좀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인데 이제 한반도에서 항구가 파괴됐을 것도 가정을 해서 이제 저반 시설까지 임시로 만들어서 미국 군수물자를 상륙시키는 하역시키는 그런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군수물자 한반도 전개설은 실체는 있는데 실제보다는 더 과장돼서 그렇죠. 앞에 두 가지 것과 연결되면서 정말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런 거를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국계 기업 철수설은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 당국에서 파악하고 알고 있을 텐데 전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 오늘 매일 오전에 정례 브리핑하고 있는데 국방부 대변인에게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제도 국방부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 반응을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문상용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근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를 드립니다. 누차 강조를 했듯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이야기에서 후반부 말이죠. 예. 실질적인 군사작전이 실행될 경우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해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미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타격한다. 예.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야 미국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사실은 이 최근에 북포기 기설이 불거진 또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돌발적이고 과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제껴놓고 더구나 지금 이제 권한대행 체제니까 제껴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인데요. 현실적으로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인이 30만 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국민 철수시켜놓지 않고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국민 철수시키지 않고 북폭을 했다가 북한이 이제 남한으로 공격을 해서 대피시키지 않은 미국인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정부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3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대피를 시키려면 우리 정부가 조직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우리 남한에서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예. 또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군사작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작전을 하려면 한미 연합작전, 즉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해서 군사작전을 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군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군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미군하고 협조해서 작전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미군이 아무리 세계 최강의 미군이지만 전장이 한반도인데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는 전쟁을 미군 혼자서 한다. 이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식 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될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라고 표현한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해야만, 않으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전장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즉 중동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거면 모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전쟁을 한다. 이건 현실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북한 핵시설 공습설, 예. 이른바 북폭설, 예. 이 얘기가 나온 게 미중 정상회담 첫날 만찬원이 끝나고 나 1시간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해라, 가만둘 예. 수 없다. 예. 이 시리아 그 화학무기와 관련해서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한 게 예. 결정적으로 그 4월 북폭설을 확산시킨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군사행동이죠.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군사행동이고 군사행동이 이루어진 어떤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이제 내세우면서 미국 국내 상황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는데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것 같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걸 보고 뭐 불과 며칠 만에 딱 결정을 해서 공습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트럼프가 전격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골칫덩이인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항공모함 칼빈스호가 훈련을 하고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반도로 온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제 항공모함에 다시 재배치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굉장히 과단성과 좀 어떤 돌발성 이런 게 이제 중첩되면서 이번에 정말 뭐 할지도 모르겠다. 좀 이런 과장 섞인 추측으로 좀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 4월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미국 군수물자의 한반도 대량 유입설, 그리고 외국 개혁 철수설, 이 네 가지 소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실체는 없다고 합니다. 실체가 없는 소문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좀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소문들이 확산된 계기 중에 하나, 시리아를 공습한 것, 미국이. 이달 초순에 지난주에죠. 그 미국 MBC TV의 예. 메인 뉴스 앵커가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 그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서 뉴스를 직접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진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미국의 이제 주요 메인 뉴스 앵커가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 퍼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뭐 거의 8분 동안 북폭 관련해서 내용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한반도가 이제 북한 문제로 인해서 긴장이 지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방송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말고 외국,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 가끔가다 북한이 뭐 이제 뭐 무수단을 쏘든 뭘 쏘든 뭐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또 핵실험을 하고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 일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또 의뢰의 북한이 도발을 하나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공중파에서 보면 어쨌든 한반도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현장에 좀 직접 앵커를 보내서 좀 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정도 차원으로 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메인 뉴스 앵커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됐다는 걸 전반적으로 보여준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북폭이 임박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이 돌아가자마자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대단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be prepared to give him a full range of options to remove that threa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예, 대통령이 미국인과 영내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옵션,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모든 옵션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되는 게 군사적인 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옵션이라는 표현은 이 미국의 역대 행정부 중에 모든 옵션이라는 표현이 나온 지가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한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사실은 마땅한 옵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매일 나오는 게 모든 옵션이에요. 모든 옵션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옵션에는 이제 최고조에는 이제 군사적 옵션부터 해서 뭐 경제 제재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쪽의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한반도에 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딱 부러지는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옵션이라는 다소 모호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정도 겁을 주는 이런 차원의 용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2013년 1월에 워싱턴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예. 그때도 미국에서는 이 한반도 위기설이 매일 주요 뉴스에 크게 나갔어요. 예. 근데 제가 귀국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온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예. 이번엔 좀 다른 게 미국에서도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번엔 국내에도 그런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정말 뭐가 다른 것 아니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가 다음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예. 이것과 연관지어서 어떤 실제적인 군사행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덕식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한반도 위기설이 어찌 보면 해묵은 용어죠.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던 건데, 근데 예전과 지금과의 차이점이라면 좀 본질적인 차이는 제가 볼 때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미국이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말은 해왔지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핵실험도 뭐 5번이나 하면서 핵탄두가 상당히 소형화됐을 걸로 보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ICBM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몇 년만 더 있으면 북한이 정말 LA 앞바다에 ICBM을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인지하는 단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가만둘 수 없다라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북한의 ICBM이 LA 앞바다까지 가는 데에는 아직도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임계점까지는 아직도 안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임계점으로 가는 중간에 우리가 어쨌든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어느 정도 활용도 하고 중국하고 외교력을 진짜 발휘를 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거나 북한이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잘 유도를 해서 이 한반도 이 복잡한 퍼즐을 풀지 않으면 정말 그 임계점에 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9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 새로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외교적 현안 이게 북한 핵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한반도 그렇죠. 긴장 이게 빨리
풀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안보 않고서는. 이상의 중요한 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 한반도의 위기설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사실은 경제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외국계 기업 철수설, 외국 자본 한국으로부터 떠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실제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고는 있는데 그게 한국의 금리가 워낙 낮아져서 이제 더 이상 투자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통상적인 흐름이지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4월 위기설이 나오면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관심에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어쨌든 북한이 좀 뭘 할 것 같으면 겁나가지고 정말 라면 사재기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정부 자체가 우리가 버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의연하게 어쨌든 이런 국면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좀 국민들의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정부가 모든 옵션을 우리가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북한을 겨냥해서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예. 뭐 저도 안현식 기자가 보도하고 출연한 내용도 봤습니다만은 북한은 늘 그렇잖아요. 예. 뭐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예. 지금 북한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것도 보면 이제 절대 굴하지 않고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류의 반응인데 사실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오늘이 이제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 취재된 지 5주년이고요. 이틀 뒤에는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재된 지 5주년. 그리고 15일에는 김일성 생일, 25일 날 인민군 창건 기념일. 줄줄이 이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안에,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하든 무슨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든 뭔가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좀 지나면서 조금, 저도 좀 약간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있는데, 지금 워낙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칼빈슨이 오고, 뭐, 정말 북폭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 달에 당초 생각하고 있던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갈지, 아니면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번 달은 좀 조용히 넘어가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수위 조절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안정식 기자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어요. 파국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당신네들이 지게 될 것이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김정은 기자가 했던 리포트 다시 한번 보시죠.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한반도로 재출동하는 것을 놓고 미국이 횡포무도한 행동에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과 초강경으로 맞서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우리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칼빈슨호의 한반도 인근 해역 재전개는 북한에 대한 무모한 침략 책동이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감히 선제 공격이니 수뇌부 재건이 하면서 군사적 선택을 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방식에도 기꺼이 대응해 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떠났던 칼빈스노는 보름여 만인 최근 다시 한반도 쪽으로 항로를 급변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군도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국이 묵인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정상적 로켓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과는 판이하게 다른 철면피한 작태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김종훈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엄포를 놓고 있는데 북한의 저 엄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늘 이쪽에서 이렇게 작용이 오면 일종의 반작용 뭐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북한은 뭐 뒤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든 간에 일단은 말로 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어쨌든 뭐 항공모함을 다시 재배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서 보셨던 북한 반응을 보면 외무성 대변인이 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하고 문답하는 형식으로 내놨는데 이 좀 발표의 형식도 보면 이제 북한이 보통 발표하는 형식을 보면 뭐 성명, 담화, 그리고 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하고 문답은 좀 그보다 아래 단계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형식도 직접 진짜 뭘 하겠다 이런 형식이라기보다도 원칙적인 입장을 대외에 표명하는 좀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분명히 여러 차례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말로 맞대응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다만 한반도에 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뭐 간단히 말하면 육제회담 수석대표라는 얘기죠. 예. 우다웨이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치권 인사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다이 대표가 온 거는 이 무슨 한반도 북폭설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쨌든 우리한테 와서 미중 정상회담 뭐 결과도 설명을 하고 전반적인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온 건데 뭐 유승민 대선 주자도 만났고요. 뭐 오늘 국민의 지금 화면에 나오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라든가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이제 우리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의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 중국의 입장도 설명하고 지금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자막 나가는 거 보니까는 이 사드 문제가 어쨌든 간에 또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왔다 보니까 이 사드 문제를 거론한 모양이네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중국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언론에 그렇습니다. 보도가 중국 되고 입장에서는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돼서 결국 사드를 좀 철회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좀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 자막에 나왔던 얘기하니까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헛기침을 했다고 예. 아마도 듣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듣기 불편하다 이런 것들. 유승민 대선 후보가 강력한 사드 찬성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이 우다웨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서 좀 듣기 싫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와서 실제로 만나야 할 사람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만나야 되는데 두 사람 또 직접 못 만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네요. 보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중국이나 미국이나 주변국 미국, 중국 중요하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인데 이 대선 국면에서 예전에 미국의 육제회담 대표도 와서 우리 각 캠프 만나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차기 권력을 앞두고 미국이 이제 미리 조율하면서 뭘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우다웨이도 어쨌든 간에 이 대선 국면에 와서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을 미리 만나서 의견 청취하고 자기들 입장 전달하고 하는 게 약간은 내정 간섭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좀 만남을 안 가진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정식 기자가 이왕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한 20분 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4월 한반도 위기설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까 조금 네 가지도 우리가 찌라시 돌고 있는 내용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 실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한번 안정식 기자가 좀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4월 북폭설이라든가 김정은이 인도네시아로 망명을 할 것 같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반도 위기가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만 차기 정부가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이 위기가 최고조에 가기 전에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외교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좀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상황,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SBS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안정식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